무더운 여름방학 잘 보내고 계신가요? 8월 16일 2학기 수강 신청을 시작으로 우리 대학이 새학기 준비에 나서는데요. KWBC와 2022학년도 2학기 학사 일정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8월입니다. 8월 16일부터 22일은 2학기 수강 신청 기간입니다. 2학기 등록 기간은 8월 18일부터 31일까지이며 8월 8일부터 31일은 2학기 복학 신청, 8월 16일부터 31일은 2학기 휴학 신청 기간입니다. 8월 24일에는 후기 학위 수여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학기 학적 변동 계획이 있다면 신청 방법을 참고하시어 알맞은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월입니다. 9월부터는 본격적인 2학기가 시작되는데요. 바로 9월 1일이 2학기 개강일입니다. 설레는 새학기의 시작, 여러분의 9월을 응원합니다. 그럼 10월 학사 일정 함께 알아볼까요? 10월 20일부터 26일은 2학기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또 10월 27일부터 28일은 전공 신청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심화 및 복수 전공, 부전공과 연계 전공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1월입니다. 11월 2일부터 11일은 졸업 종합시험 기간입니다. 이어서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는 동계 계절 수업 수강 신청 기간인데요. 계절학기 수강 계획이 있다면 잊지 않도록 미리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2022년의 마지막 12월입니다. 12월 8일부터 21일까지 2주간의 기말고사 기간이 끝나면 2022학년도 2학기가 마무리됩니다. 이후 22일부터 동계 계절학기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2학기 학사 일정을 알아보았는데요. 보다 더 자세한 학사 일정은 클래스 일정 관리, 학사 일정 달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학년도 2학기, 여러분의 활기찬 대학 생활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KWBC 유승현입니다. 여러분, 뉴스레터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뉴스레터는 단체나 기관이 사이트 회원에게 보내는 정보 소식지를 뜻하는데요. 보통 해당 분야의 뉴스를 요약해 이메일로 보내주는 형태입니다. 일반 뉴스와 달리 전문 용어를 일반인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것이 뉴스레터의 장점이자 특징인데요. 덕분에 다소 딱딱하게 느껴지는 이슈도 뉴스레터를 통해서라면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료로 구독할 수 있는 뉴스레터를 분야별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일 아침마다 뉴스를 받아볼 수 있는 뉴닉입니다. 뉴닉은 이미 유명한 뉴스레터 중 하나인데요. 정치, 경제, 환경, 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다룹니다. 작성자도 일반인이기 때문에 어려운 용어 없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평일 매일 챙겨보는 것이 부담스러우신 분께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주 3일 발행되는 더슬랭을 추천드립니다. 더슬랭 또한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종합적으로 전달해줍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뉴스도 다루고 있어 상식을 넓히고 싶으신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경제정책을 쉬운 언어로 설명해주는 어피티입니다. 어피티는 2030 경제생활 미디어라고 이름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반적인 경제 이슈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줍니다. 어피티는 평일 아침마다 받아볼 수 있으며 경제정책부터 부동산, 원자재 이슈까지 폭넓게 다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제 이슈가 궁금하다면 순살 브리핑을 추천드립니다. 순살 브리핑은 금융 전문가 2인이 제작하는 뉴스레터로 이름처럼 경제 뉴스의 요점만 발라서 전달해줍니다. 이 뉴스레터 또한 평일 매일 발행하며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어 풍성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은 문화, 환경, 인권 등 다양한 분야 종사자의 인터뷰를 담은 뉴스레터입니다. 책만큼 깊이 있고 뉴스처럼 빠르게 지적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슬로건을 걸고 있는 만큼 뼈가 있는 인터뷰를 전합니다. 관심 분야가 아니더라도 한 분야에서 뜻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배울 점을 발견하기도 하는데요. 한 주에 한 번 새로운 인사이트를 접하고 싶으신 분에게 북저널리즘을 추천합니다.
6번째로 마티의 각주입니다. 마티의 각주는 출판사 마티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인데요. 출판사 편집자의 시선으로 문화 콘텐츠를 리뷰합니다. 책부터 영상, 음악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북토크 같은 행사 일정까지 전달해줍니다. 한 달에 2번 목요일에 발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놀거리부터 온라인 놀거리까지 알려주는 앨리스 모먼트입니다. 주말을 알차게 보내고 싶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던 적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앨리스 모먼트가 보내주는 놀거리들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유행하는 여행지나 전시회 등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장소와 행사를 매주 목요일마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는 게임이나 심리 테스트 또한 소개하고 있으니 가볍게 놀거리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사, 경제, 문화생활 세 분야의 대표적인 뉴스레터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뉴스레터는 해당 홈페이지에 이름과 뉴스레터를 받을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정보 수신에 대해 동의하면 무료로 구독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뉴스레터를 구독하고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상식을 넓혀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KWBC 양리준입니다. 방 사장님, 안녕하세요. 팡 사장님의 아나운서 김대일입니다. 혹시 PD님은 우리 광운대학교 학생증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요. 네, 저도 벌써 3학년인데 아직까지도 우리 학교 학생증이 없더라고요. 학생증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도 엄청 다양하던데 우리 더 늦기 전에 얼른 만들러 가요. 얼른요! 아참! 신입생과 편입생은 학기 초에 별도 안내에 따라 학생증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영상은 재학생을 기준으로 하나은행 광운대 지점에서 발급받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학생증 신청과 수령은 제가 서 있는 이곳 연구관 1층에 위치한 하나은행 광운대 지점에서 진행됩니다. 자, 그러면 학생증을 한번 발급받아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 학생증 발급 받으려고 왔어요. 기존에 사용하는 하나은행 계좌가 있다면 해당 계좌를 통해 학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제 계좌가 없는 경우는 이처럼 하나은행 앱을 통해 간단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사진의 경우 가로 3cm, 세로 4cm 규격을 지닌 사진 한 장과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여권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규 발급이 아닌 재발급의 경우 사진은 변경을 원할 경우에만 필요하고 신분증과 발급료 7,000원이 필요합니다. 전달받은 신청서를 꼼꼼히 확인해 필요한 사항들을 작성해 직원분께 제출하면 발급 과정이 완료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7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나은행에 직접 내점해서 하나 밀리언 달러 통장을 만드시면 국제 모바일 학생증이 무료로 발급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원래 기존에 있으셨던 분들은 유효기간을 연장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관련해서 다양한 이벤트도 많이 진행 중이니까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발급 신청한 학생증은 신청 하나를 기준으로 2주 이내로 발급이 완료됩니다. 또한 학생증으로 중앙도서관 출입부터 도서를 대출할 수도 있고 체크카드 기능에 현금 입출금과 선불, 후불 교통카드로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용도가 정말 다양하지 않나요? 짜잔! 학생증을 받아왔습니다. 학생증이 있으니까 광운대학교에 대한 소속감도 생기고 누릴 수 있는 혜택도 많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광운대학교에 대한 또 다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우리는 다음 편에 만나요. 방 안녕! 얼른요! 얼른 베이베. 짜잔! 미안해요.